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름표 같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결정해요. 특히 장애 같은 단어는 더더욱 그렇죠. 자, 이 단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의 여정은 바로 여기 1974년 유엔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애의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죠? 네, 전적으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 탓으로 보고 있어요. 이 관점이 앞으로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는지 그걸 따라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장애를 보는 시선이 어떻게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넓어졌는지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시죠. 이 생각의 진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1980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ICIDH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장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해하려는 최초의 공식적인 시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모델은 장애를 어떻게 봤을까요? 이 모델의 특징은 아주 간단하고 직선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요. 몸에 손상이 생기면 그게 개인의 기능 제약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어때요? 되게 명확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개인의 몸, 그 자체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이 모델의 핵심 철학은 문제의 원인이 100%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의료적인 관점, 개인 중심의 관점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1997년이 되면서 기존 모델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개인만의 문제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 거죠. 이때부터 우리의 시야가 확 넓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환경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 계단은 누군가에게 장벽이 될 수 있지만 경사로는 오히려 활동을 돕는 촉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드디어 이런 관점이 생긴 거죠. 이제 장애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환경이 어떻게 만나느냐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제표준 모델 ICF가 등장합니다. 이건 그냥 조금 바꾼 개정판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쓰는 단어부터가 달라졌어요. 결함이나 분리처럼 부정적인 말 대신 기능이라는 훨씬 중립적인 단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기능이라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능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역동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에는 개인의 기능과 장애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사람을 둘러싼 상황적인 요인이 있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두 가지가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즉, 건강 문제는 더 이상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조인 거죠. 이 두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왼쪽에 일방통행 도로 같던 관점이 오른쪽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 소통도로로 바뀐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장애는 더 이상 한 사람 안에 갇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 자,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슷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이 바뀐 것처럼 문제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잠시 짚고 넘어가 보죠. 먼저 문제 행동이 뭘까요? 보통 이렇게 정의해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뭔가 배우고 활동하는 걸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동.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과연 무엇을 문제라고 볼 것인가? 이것도 장애처럼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보세요. 문체 행동을 나누는 기준도 정말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사람은 그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나누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장애 논의와 똑같습니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틀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길고 긴 생각의 진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 모델이 문제의 원인을 100% 개인 탓으로 돌렸다면 지금의 모델은 개인과 환경 딱 절반씩 책임을 나누고 함께 보는 거죠. 이 무게중심의 이동, 이게 모든 걸 바꿉니다. 그럼 이 관점의 변화가 현실에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당신,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불편한 장벽을 없애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게 되는 거죠. 문제의 정의가 바뀌니까 해결책을 찾는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라는 단어 하나의 정의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쓰고 있는 다른 수많은 정의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결정합니다.